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 자, 오늘 배울 챕터의 이름은 inheritance예요. 네.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짚고 넘어가서 단어를 알아야 이 챕터 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어를 좀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nheritance는 유전이라는 뜻이에요. Transmission of genetic information down the generation. 유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genetic i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유전 정보죠. 예를 들면 키가 크다, 쌍꺼풀이 있다, 눈 색깔이 파랗다 라는 이런 유전 정보들이 그 전 제너레이션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현상을 트랜스미션 되는 현상을 inheritance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뉴클리오타이드. 뉴클리오타이드는 바이오 앞에 챕터, 바이올로지컬 몰리큘스 챕터에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클리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포스페이트가 있고 포스페이트가 헥소스 슈거에 펜토즈 슈거에 달려 있는데 이 펜토즈 슈거는 라이보즈일 수도 있고 디옥시라이보즈일 수도 있다. 이 펜토즈 슈거가 라이보즈면 모여서 만드는 건 RNA. 이 펜토즈 슈거가 디옥시라이보즈면 이 뉴클리오타이드가 모여서 만드는 건 DNA였어요. 그래서 포스페이트가 펜토즈 슈거에 연결이 돼 있고 펜토즈 슈거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나이트로지니어스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이트로지니어스 베이스는 ATCG 중에 하나였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에 크로모솜. 크로모솜은 염색체인데 이 DNA가 꼬여서 만든 스트럭처, 구조물의 이름을 크로모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은 하나가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하나. 네. 근데 그 머리카락을 따서 왜 닦는 거 알죠? 우리 한복 입을 때 머리 여자들 닦는 거. 닦고 그걸 또 따요. 그리고 그걸 또 따서 만들면 뭐가 되냐면 우리 그 왜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가채 알죠? 여자들 머리에 이렇게 얹는 동그란 가채. 그런 모양이 되죠? 그걸 가채라고 부르는 것처럼. 근데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DNA가 머리카락이라면 그 가채는 크로모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은 유전자예요. 유전자는 DNA가 길겠죠? 그 가채를 생각해보세요. 그 가채 머리카락 쭉 잡았던 게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그 긴 부분 중에 한 부분, 섹션을 우리가 진이라고 불러요. 어떤 섹션? 예를 들면 gene for your eye color, gene for your height, gene for amylase, gene for 뭐가 있을까? male sex hormone 이런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간, DNA의 구간을 우리가 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드, 헵플로이드. 자, 사람은 크로모솜 개수가 총 46개, 46개로 정해져 있어요. 크로모솜 46개 중에 23개는 엄마가 줬고요. 23개는 아빠가 줬습니다. 그렇게 46개의 크로모솜이 세포 안에 다 있으면 그 세포는 디플로이드 셀이라고 불러요. 근데 난자와 정자, 오범하고 스펌은 개수가 그거의 절반이겠죠. 왜? 오범하고 스펌이 만나서 아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오범하고 스펌 개수가, 크로모솜 개수가 46개면 합치면 몇 개? 92개. 그러면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범하고 스펌은 크로모솜 개수가 2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만나면 46개가 되니까. 그런 세포를 우리가 헤플로이드 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이토시스랑 메이오시스. 마이토시스는 핵분열인데, 핵분열. 46개의 크로모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46개의 크로모솜은 젓가락 모양이에요. 젓가락 알죠? 젓가락 모양인데 시간이 지나면 세포는 그 젓가락 모양의 46개의 크로모솜을 듀플리케이트를 해요. 2배로 만들어요. 즉 젓가락 똑같은 게 2개씩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가 반반씩 나누면 어떻게 되겠죠? 한쪽에는 46개의 크로모솜, 또 한쪽에도 46개의 크로모솜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마이토시스라고 부를 거예요.
메이오시스는 반대로 46개의 크로모좀을 23개의 크로모좀 절반으로 띵 하고 분리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메이오시스예요. 즉 마이토시스는 디플로이드 셀이 디플로이드를 만드는 거고 메이오시스는 디플로이드 셀이 헵플로이드를 만드는 게 메이오시스인데 정확한 디테일은 뒤에 볼 거니까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메이츠는 섹스셀인데 섹스셀은 이제 스펌하고 오범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고나드는 생식샘. 이거는 organs making sex cells. 예를 들면 테스티스나 오버리를 고나드라고 해요. 테스티스에선 뭐가 만들어져요? 스퍼름이 만들어지고 오버리에선 뭐가 만들어지죠? 오범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소마틱 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바디 셀들을 소마틱 셀이라고 불러요. 스템셀, 줄기세포. 스템셀은 아직 무엇이 되겠다고 결정하지 않은 세포. 예를 들면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은 파트들이 있어? 아이에 뭐가 있죠? 레티나도 있고 또 퓨필도 있고 렌즈도 있고 실리어리 머슬도 있고 세포가 굉장히 많죠. 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러면 이 눈이라는 organ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다른 종류의 셀들이 필요할 거예요. 스템셀은 아직 그것 중에 뭐가 될지 결정하지 않은 셀. 그 중에 아무거나 될 수 있는 셀을 스템셀이라고 부릅니다. 줄기세포. 알레일은요, a version of various versions of a single gene. 자, 이게 뭐냐 하면 eye color gene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아빠가 나한테 준 알레일은 blue eye, 엄마가 나한테 준 eye color 알레일은 brown eye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알레일? 어떤 한 가지 진의 다양한 버전 중에 한 가지 버전을 알레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에 호몰로거스 페어. 호몰로거스 페어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빠가 나한테 주는 크로모좀의 개수는 23개. 엄마가 나한테 주는 크로모좀의 개수는 23개. 합치면 46개. 그쵸? 근데 아빠가 나한테 준 1번 크로모좀하고 엄마가 나한테 준 1번 크로모좀은 똑같은 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만 다른 알레일 또는 같은 알레일일 수도 있지를 갖고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1번 크로모좀, 아빠가 준 1번 크로모좀에 eye color를 결정하는 진이 있다면 엄마가 준 1번 크로모좀에도 eye color를 결정하는 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빠가 준 건 파란 눈 알레일, 엄마가 준 건 브라운 눈 알레일일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때 이 똑같은 진을 가지고 있는 크로모좀을 homologous pair of chromosomes라고 불러요. 다음 지노타입하고 피노타입. 자, 봅시다. 아빠가 나한테 블루 아이를 줬고 엄마가 나한테 브라운 아이를 줬어요. 그러면 둘 중에 도미넌트가 있고 리세시브가 있어요. 도미넌트는 더 힘이 센 거, 리세시브는 힘이 더 약한 거. 그럼 누가 발현이 되지? 누가 익스프레스가 되지? 도미넌트가 익스프레스가 돼요. 파란 눈 브라운 중에 도미넌트를 브라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빠는 나한테 블루 아이 컬러 알레일을 줬고 엄마는 나한테 브라운 아이 컬러 알레일을 줬어요. 그럼 내 아이 컬러는 브라운이 되겠죠. 왜? 브라운이 도미넌트라고 치니까. 그러면 그때 발현되는, expressed 되는 그 characteristic을 우리가 phenotyp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brown eye가 나의 phenotype이겠죠. 그럼 내 genotype은, 내 유전자 genotype은 두 개예요. 뭐죠? 블루랑 브라운. 이해되나요? 내 genotype은 blue and brown. 그러나 내 phenotype은 brow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omozygous allele 그리고 heterozygous allele이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나한테 둘 다 blue eye alleles를 줬다면 똑같죠. 둘 다 블루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를 homozygous allele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처럼 아빠는 파란색, 엄마는 브라운색 아이 컬러를 줬으면 이거는 heterozygous allele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도미넌트 리세시브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 넘어가고 캐리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나는 아빠가 블루 아이, 엄마가 브라운 아이를 줬어요. 근데 나는 눈 색깔이 뭐죠? 브라운이에요. 그러나 나는 유전자적으로 블루 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아빠가 나한테 블루를 줬고 엄마가 나한테 브라운을 줬으니까 나는 블루를 가지고는 있어요. 블루를 가지고는 있지만 내 눈 색깔은 브라운일 뿐이에요. 즉, 지노타입은 블루 브라운이지만 피노타입은 브라운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브라운 아이 컬러이지만 블루 아이 컬러의 캐리어예요. 캐리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게 익스프레스가 되지 않았어도. 그 다음에 코도미넌스.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혈액형 같은 거 봅시다. A, B, O가 있어요. 혈액형은 알레일들 종류가. O, 아빠가 O, 엄마가 O를 줬으면 나는 O형이에요. 아빠가 O, 엄마가 A를 줬으면 나는 A형이에요. 아빠가 A, 엄마가 A를 줬으면 나는 A형이에요. 그러면 O가 세요? A가 세요? A가 세죠? 그래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아빠가 B를 줬고 엄마가 O를 줬어요. 그럼 난 B예요. 그럼 O가 세요? B가 세요? B가 센 거죠. 근데 엄마가 A, 아빠가 B를 줬어요. 그럼 내 혈액형은 A, B예요. 그럼 A가 센 거예요? B가 센 거예요? 둘 다 센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코도미넌스라고 해요. A랑 B는 코도미넌스예요. 물론 O는 recessive지만 incomplete dominance. incomplete dominance는 불완전 우성으로 recessive allele is not completely masked by dominant allele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아빠가 나한테 블루 아이를 줬죠. 엄마가 나한테 브라운 아이 컬러를 줬죠. 근데 만약에 내 눈 색깔이 half brown, 70% brown, 30% blue면 누가 도미넌트예요? 여전히 브라운이 도미넌트예요. 왜? 70%는 뭐니까 지금? 도미넌트니까. 근데 30%는 파란색이죠. 그러면은 도미넌트가 리세시브를 완전히 마스크하지는 못했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incomplete dominance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sex linked characteristic. 이거는 뭐냐면 a characteristic by a gene which is located on either X or Y only. 내 성별이 뭐냐에 따라서 내 피노타입이 결정되는 그런 캐릭터리스틱이 sex linked 캐릭터리스틱이에요. 예를 들면 color blind 알죠? 생맹. color blind gene은 C예요. 얘는 X 크로모솜에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는 섹스 크로모솜이 XX밖에 없잖아요. 여자는. 남자는 XY가 있죠. 여자는 XX가 있는데 컬러 블라인드는 리세시브거든요. 약해요. 그럼 컬러 블라인드를 아빠가 줬고 엄마가 정상을 줬다. 그럼 난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난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X 크로모솜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컬러 블라인드일 확률은 XX 중에 둘 다 XX니까 컬러 블라인드 또는 컬러 블라인드 논 컬러 블라인드 또는 논 컬러 블라인드 중에 내가 컬러 블라인드일 수밖에 없는 건 3분의 1이죠. 그쵸? 나머지는 논 컬러 블라인드가 도미넌트니까 내가 컬러 블라인드일 이유가 없죠.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XY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X가 리세시브면 Y는 어차피 컬러 블라인드, 논 컬러 블라인드 둘 중에 아무것도 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이라도 컬러 블라인드를 갖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컬러 블라인드인 거예요. 그럼 확률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죠. 그쵸? 그러니까 훨씬 더 컬러 블라인드 확률이 높아지겠죠? 요런 게 sex linked characteristic입니다. 자, inheritance. inheritance는 뭐라고 했죠, 우리? 유전 받는 거라고 했죠. transmission of genetic inform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입니다. heredity. 얘도 유전이에요. 근데 얘는 특징을 물려받는 걸 heredity라고 해요. 그럼 heredity랑 inheritance는 뭐가 다를까요? genetic information을 받았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빠는 나한테 블루, 엄마는 나한테 브라운을 줬어. 하면 이건 inheritance고요. 근데 내 눈은 브라운이죠. 그럼 나는 아빠한테 아이 컬러를 헤리디티 한 거예요? 엄마한테 아이 컬러를 헤리디티 한 거예요? 엄마의 아이 컬러랑 똑같은 거잖아요. 엄마가 브라운이면 그런 걸 헤리디티라고 해요. 캐릭터를 물려받은 거. 둘 중에 나한테 우성을 준 거. 그게 헤리디티입니다. genetics.
genetics는 study of heredity, 유전을 공부하는 학문, 유전학이 genetics입니다. 자, DNA와 크로모좀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물론 바이올로지컬 몰리큘 챕터에서 했지만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종류가 두 개가 있었어요. 헥소즈 슈거하고 펜토즈 슈거가 있었죠. 헥소즈 슈거는 칼본이 6개 있는 슈거였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프룩토즈는 오각형이에요. 오각형이지만 칼본 기수는 6개거든요, 쟤도. 그래서 쟤는 헥소즈 슈거입니다. 오각형이라고 펜토즈 슈거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펜토즈 슈거는 라이보즈와 디옥시 라이보즈가 있어요. 자, 퓨린 그리고 파이리미딘이라는 나이트로지니어스 베이스들이 있는데 퓨린은 아데닌하고 관인이 퓨린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민, 사이토신이 피라미딘이에요. 근데 가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DNA가 아니라 RNA일 때는 타이민이 못 오고 유라실이 대신에 옵니다. 자, 요게 뉴클리오타이드의 모양이에요.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페이트 그룹이 있죠. PO4, 3-. 포스페이트 그룹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지금 펜토즈 슈거에 달려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펜토즈 슈거는 디옥시라이보즈 펜토즈 슈거네요. 그리고 옆에 지금 나이트로제니어스 베이스가 달릴 건데 제가 A, T, C, G 중에 하나가 온다고 했죠. 얘가 쭉 연결돼서 만들어지면 DNA를 만듭니다. 반면에 저기에 있는 저 펜토즈 슈거가 디옥시라이보즈가 아니고 라이보즈면 얘가 쭉 연결돼서 만드는 건 DNA가 아니라 RNA가 되겠습니다. 쭉 연결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디옥시라이보즈를 가지고 있는 뉴클리오타이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펜토즈 슈거와 포스페이트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본드의 이름이 포스포 다이 에스터 본드예요. 포스포 다이 에스터 본드. 그쵸? 여기서 지금 포스페이트랑 디옥시라이보즈 부분을 우리가 그냥 뭉탱이 삼아서 슈거 포스페이트 백본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펜토즈 슈거랑 포스페이트랑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저거를 슈거 포스페이트 백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조금 심플리파이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나이트로지니어스 베이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진 것만 어비어스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A가 지금 있어요. 3개 다. 그쵸? A는 누구를 좋아해요? T를 좋아해요. 그래서 반대편에 오는 나이트로지니어스 베이스들은 TTT가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ACG면 뭐가 올까요? TGC가 오겠죠? 그리고 쟤네들은 하이드로젠 본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나이트로지니어스 베이스들은. 이걸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게 바로 DNA입니다. 이 DNA가 한번 꼬아져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DNA 힐릭스라고 불러요. 이 DNA 힐릭스가 무한대로 꼬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히스톤이라고 불리는 애한테 정확하게 2바퀴 반이 감겨져요.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가 뉴클리오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뉴클리오솜들이 또 동글동글 말리게 돼요. 그렇게 말린 애들이 또 여러 갈래로 말리게 되면 우리가 그 뭉쳐진 상태를 크로모솜이라고 부르고 사람은 이런 모양의 크로모솜이 총 46개가 있다. 어디 안에? 세포 안에. 근데 우리는 세포가 엄청 많으니까 크로모솜이 몸 안에 엄청 많다. 이해되죠? 네, 요게 크로모솜 모양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 크로모솜이 2개로 내가 색칠을 다르게 해놨어요. 얘가 크로모솜이거든요. 하나가 크로모솜이면 하나는 그거의 복사본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가 젓가락이면 그 옆에는 젓가락의 복사본이 되겠죠. 얘는 크로모솜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얘가 크로모솜이에요. 선생님 아까 전에 X자 모양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 보이는 저 X자 모양의 크로모솜은 사실 일자 모양의 크로모솜이 하나도 복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복사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은 이 모양이 맞는 크로모솜의 모양이 되겠죠. 근데 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면 이 크로모솜을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요. 그럼 복사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역시 크로모솜이라고 불러요. 다만 이때는 크로모솜 2개라고 하지 않고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크로모솜이고 복사본과 오리지널을 각각 크로마티드라고 부를 뿐이에요. 이해되나요? 얘도 크로모솜, 얘도 크로모솜이에요. 얘도 크로모솜, 얘도 크로모솜, 얘도 크로모솜, 얘도 크로모솜. 얘 크로모솜 몇 개? 1개. 얘는 크로모솜 몇 개? 1개. 그러나 2개의 크로마티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우에는.
두 개를 가운데에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 붙여진 부분을 우리가 센트로미어라고 부릅니다. 자, 크로모좀에는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내가 검은 색깔 네모 박스 해놓은 것 같은 위치. 저 위치를 우리가 로커스라고 부르는데 복사본이니까 같은 로커스에 있는 애들은 똑같은 진을 갖고 있겠죠?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크로마티드의 검은 색깔 박스가 아이 컬러 진이면 오른쪽 크로마티드에 있는 검은 색깔 박스도 아이 컬러 진이고 이게 브라운 알레이를 갖고 있는 거면 오른쪽에 있는 애도 브라운 알레이를 갖고 있는 형태겠죠. 복사본이니까. 그쵸?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엄마한테 받은 크로마티드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엄연히 말하자면 엄마한테 받은 크로마티드예요. 왜? 복사본이니까. 자, 로커스라는 건 이와 같이 크로모좀의 한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진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캐릭터를 결정하는 제네틱 인포메이션이 있는 DNA의 section, a section of DNA를 말합니다. definition 문제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야 돼요. G는 a section of DNA, a section of DNA for a single characteristic. 오케이? 자, 여기 지금 호몰로거스 페어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크로모좀은 아빠가 준 거, 오른쪽에 있는 크로모좀은 엄마가 준 거예요. 근데 둘 다 복사본을 이미 만들어 놨죠? 만약에 아빠가 나한테 준 크로모솜에 있는 hair color gene의 알레일이 빨간색이라면 엄마가 준 크로모솜에 헤어 컬러를 결정하는 gene에 있는 알레일이 blue라면 둘 다 어쨌든 hair color gene이니까 같은 위치에 같은 로커스에 같은 진이 오니까 같은 진이죠? 선생님 하나는 레드고 하나는 블루인데 어떻게 같은 진이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다른 버전은 알레일이에요. 진은 어쨌든 둘 다 헤어 컬러를 결정하는 거니까 같은 진입니다. 이렇게 같은 로커스에 같은 진이 오는 크로모좀 페어를 호몰로거스 페어라고 부릅니다. 호몰로거스 페어는 pair of chromosome having same gene at the same locus. 얘네는 알레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둘 다 레드일 수도 있고 블루일 수도 있고 또는 블루-레드일 수도 있고 그쵸? 사람은 이런 크로모좀이 46개가 있다 그랬고 아빠가 23개, 엄마가 23개를 줬으니까 총 23페어가 있겠죠? 그거를 쭉 나열해서 연결한 걸 우리가 karyotype라고 불러요. karyotype. 1번 크로모좀부터 22번 크로모좀까지가 있고요. 마지막 크로모좀은 성별을 결정하는 섹스 크로모좀입니다. 보면 얘네들 센트로미어의 위치가 같고요. 생긴 모양이 같은 페어끼리는 똑같아요. 알겠죠? 자, karyotype은 appearance of homologous pairs of chromosome in a nucleus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섹스 크로모좀을 볼게요. 얘는 XY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입니다. 그러면 자, 엄마는 XX, 아빠는 XY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자, 딸내미가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죠.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런 차트를 퍼넷 차트라고 해요. 엄마가 주는 거 XX, 아빠가 주는 거 XY. 그러면 대각선으로 아빠가 주는 X, 엄마가 주는 X 합치면 XX, 그리고 옆에도 XX. 밑에 아빠가 Y, 엄마가 X를 주면 XY, 그리고 XY. XX, 딸내미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니까 50%, XY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니까 50%가 되겠습니다. 프로틴 신테시스. 자,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셀 안에 뉴클리어스가 있고 뉴클리어스 안에 크로모좀이 있고 그 크로모좀은 46개가 있고 크로모좀을 머리를 따은 것 같은 느낌인데 쫙 풀면 뭘로 만들어져 있다? DNA로 만들어져 있다. DNA를 구성하는 레고 블록 같은 한 블록 한 블록을 뉴클리오타이드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고 크로모좀의 각 위치, 로커스에 존재하는 진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메타볼리즘을 해야 되죠. 메타볼리즘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케미컬 리액션들을 메타볼리즘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프로틴 신테시스예요. 자, 프로틴 신테시스. 우리 몸은 엔자임도 필요하고 호르몬도 필요하고 머리카락도 필요하고 속눈썹도 필요하고 손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필요해요.
그 프로틴을 만들어내는 정보가 DNA 안에 들어있어요. 그 부분을 gen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를 들면 레시피북 알죠? 요리할 때 보는 레시피북. 거기에 된장찌개라는 gen이 있는 거예요. 그 된장찌개 gen에서 정보를 읽어서 그대로 된장찌개를 만들어내는데 이 된장찌개가 바로 프로틴인 거죠. 알겠나요? 이해가 되나요? 좋아요. 자, 프로틴 신테시스는 프로틴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엔자임, 호르몬, 헤어, 네일, 피그먼트가 다 포함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브레인이 지금 얘가 빵을 먹었어. 글루코즈 레벨이 엄청 높아. 글루코즈를 빨리 낮춰줘야 돼.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인슐린을 빨리 만들어야 돼. 라고 알아채요. 그럼 브레인이 팬크리에이즈한테 오더를 내립니다. 야, 팬크리에이즈 빨리 인슐린 만들어. 지금 글루코즈 레벨이 너무 높아. 그럼 팬크리에이즈에 있는 세포들, 더 정확하게는 팬크리에이즈 안에 islets of Langerhans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세포가 이 정보를 받아요. 그럼 얘네는 이제 뭐를 하려고 하죠? 정보를 받았으니까,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뉴클리어스로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뉴클리어스에서 찾아야 돼요. 인슐린을 만드는 크로모솜이 누군지. 찾아냈으면 그 크로모솜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gen이 어딘지 찾아내야 돼요. 찾아냈다면 그 부분의 DNA를 꼬아져 있잖아요. DNA가 풀어야 돼요. 언집합니다.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지금? 풀었죠. 그러면 푼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된장찌개 레시피 있으면 된장찌개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된장도 없고 물도 없고 호박도 없고 감자도 없고 재료는 아무것도 없는데 책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이 DNA는 책이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 된장찌개 레시피가 책에 있는데 그 책이 도서관에 있어. 그러면 내가 집에서 된장찌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책을 빌려갈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필요한 된장찌개 만드는 레시피 부분만 복사를 해야 되겠죠. 손으로 써가지고 베끼든가. 그쵸?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슐린 만드는 부분의 gen을 찾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공간은 뉴클리어스 밖에 있어요. 세포에 있는 뉴클리어스 밖에, 즉 사이토플라즘에서 우리가 프로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정보는 DNA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DNA가 뉴클리어스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자, 뉴클리어스 안에는 프리 뉴클리오타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프리 뉴클리오타이드들을 데려다가 된장찌개 만드는, 즉 인슐린을 만드는 그 레시피를 복사를 합니다. 어떻게 복사를 하죠? 이렇게. A는 U로, C는 G로, T는 A로 이렇게 라인업을 시켜요. 근데 이 상태로는 지금 얘네가 연결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엔자임이 와서 쟤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우리가 mRNA라고 부르거든요. 이 mRNA가 이제 뉴클리어스에서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옵니다. 뉴클리어스에서 뉴클리어 포어, 구멍을 뚫고 바깥으로 나와요. mRNA가. 자, 사이토플라즘에는 무엇이 있냐면 tRNA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tRNA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밑에 보니까 나이트로지니스 베이스 3개를 갖고 있죠. 지금 얘는 뭐를 갖고 있죠? ATC를 갖고 있어요. 나이트로지니어스 베이스 3개가 아미노애시드 하나의 암호예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면 추파추스 하나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추파추스 몇 개? 2개. 마찬가지로 아미노애시드 하나를 만드는데 나이트로지니어스 베이스가 3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베이스의 시퀀스, 배열에 따라서 아미노애시드가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UUU면 어떤 아미노애시드죠? PHE 아미노애시드네요. 그쵸? 만약에 오른쪽 맨 밑에 있는 GGG라면 어떤 아미노애시드죠?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애시드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우리 사이토플라즘 안에는 라이보솜이라는 애가 있죠. 자, 이제 준비물이 다 됐습니다. mRNA, tRNA, 그리고 라이보솜. 자, 아까 만들었던 mRNA가 라이보솜에 들어옵니다. 마치 그릇 안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시퀀스대로 AAC죠?
이 베이스 시퀀스대로 tRNA가 complementary base pairing으로 와서 붙어요. 뭐로 붙어야 돼요, 그러면? UUG로 붙어야겠죠?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가지고 온 아미노 애시드 X가 있을 거고요. 또 그 옆에 다른 tRNA들이 붙겠죠. 그리고 저 X 아미노 애시드랑 Z 아미노 애시드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저렇게 쭉 연결이 되면 이게 바로 프로틴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예요. 그리고 얘가 세컨더리 스트럭처로 그리고 터셔리 스트럭처로 발전을 했다가 터셔리 스트럭처가 2개 이상 뭉치면 쿼터너리 스트럭처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이렇게 인슐린을 만드는 겁니다. 인슐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틴들도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프로틴 신테시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러요. 올리스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